무안군민 40%가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찬성했습니다. 연초보다 10%포인트 오른 것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 요구도 70%에 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서 KT의 인터넷 통신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사업이 큰 진전을 보이면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꿀잼 도시로의 변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후 첫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를 보냈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마지막 추억을 만드는 등 졸업식장이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에 대해 무안주민 4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보다 10%포인트 정도 오른 것인데요. 군공항에 옮겨갈 무안 망운과 현경에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했고 무안군민 10명 중 7명은 공식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민 1,027명을 대상으로 갤럽이 조사한 1:1 면접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에 대해 망운면은 찬성 54.2%, 반대 45.8%, 인근 현경면은 찬성 50.8%, 반대 49.2%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지와 떨어진 삼양읍은 44.3%로 그 다음으로 찬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망운면과 현경면에서 찬성이 높은 이유는 광주 군공항이 망운면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공항 시설 지역 11.7제곱킬로미터와 소만층 지역 3.6제곱킬로미터로 편입돼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단은 이 지역이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정부에서는 조그만 소도시라도 만들어주고 지역 상권도 살고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률이 높은 연령대는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으로 46.8%였습니다. 청년층의 찬성 이유는 일자리와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무안군민 40.1%가 찬성한 데 의미를 뒀습니다. 지난 세 차례 언론사들이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지속적인 상승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계속 과거보다는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무안군민 70%가 주민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지난 세 차례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로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현장을 방문한 1:1 면접 조사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전남연구원이 갤럽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무안국민 1,02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 서구 일대에서 KT 인터넷 통신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식당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배달 주문도 먹통이 되면서 식당 주인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식당입니다. 결제 시스템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뜨고 카드를 수차례 넣어봐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문을 놓치기도 지금 놓쳤고요. 인터넷이 안 돼서 지금 배달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몰라서. 인터넷 통신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낮 1시 반쯤 하수도관 매설 작업을 하면서 KT 광 케이블이 끊겨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 화정동과 쌍촌동, 시평동 일대의 KT 인터넷 통신이 멈춰섰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오수관 공사 과정에서 KT 케이블을 손상시킨 사고가 발생했고 영업이 한창인 시간에 통신에 장애가 발생해 결제와 배달 주문이 모두 중단됐고 가게업주와 손님들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제가 안 되니까 일단은 현금을 받아야 되니까 손님들이 또 다 요새들은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좀 싫어했죠. 인터넷 통신은 장애 발생 4시간 40여 분이 지나 저녁 6시 10분쯤 복구됐습니다. 광주서구청과 KT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KBC 송년기획. 그 두 번째 순서로 대선 이후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 사업 현황을 살펴봅니다. 부지 문제로 발이 묶였던 대형 백화점 건립은 예정 부지를 터미널로 변경해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와 전일방 부지 재개발 사업 등은 큰 걸림돌로 보이던 행정 절차마저 잇따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곳은 그랜드 스타필드로 대표되는 신세계 프라퍼티였습니다. 18년간 공전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어등산 관광단지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스타필드와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자 공모 절차까지 거쳐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2일 사전 협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2027년 착공에 2030년 개장할 계획인데 어려운 행정 절차를 이미 마무리한 만큼 스타필드 건립 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휴양 레저 시설과 더불어 콘도 레지던스까지 결합된 명실상부하게 지역이었던 명소를 만들려고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정보다는 다소 지연됐지만 더 현대 사업도 역시 순항 중입니다. 전일방 부지 개발업체와 광주시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지난 19일 5,899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약속하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부지 매입이 관건인데 개발업체와의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확장 이전 계획입니다. 당초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로 옮기겠다는 사업안이 광주시로부터 반려 조치를 받은 뒤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터미널 부지로 눈을 돌리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다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신세계백화점의 계산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신세계의 구상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은 가운데 마냥 싫지만은 않은 눈치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복합개발, 전방 일방 더현대 광주,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를 남북권 최대 관광 문화 쇼핑 랜드마크로 2025년부터 착공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광주 유통업계의 지형을 바꾸는 물꼬를 텄던 한 해로 기억될 2023년. 다가오는 2024년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 시정과 도정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올해 위기 극복과 함께 많은 성과가 축적됐다며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위한 산업, 교통, 인구 돌봄 등 내년 4대 분야 시정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에 총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입학한 학생들이었던 만큼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졸업식만큼은 마스크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마지막 추억을 남겼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이 선생님께 전해집니다. 아쉬운 마음에 다 같이 모여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이제는 다른 학교로 떠나는 친구를 보며 눈물도 터뜨립니다. 다른 대학교 갈 건데 잘할 거라 믿고 화이팅! 눈물 날 것 같아. 좀 많이 울었고 그냥 애들하고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학교에서 만나는 게 이제 끝이니까 너무 추억이 많아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그냥. 광주의 한 여고에서 3학년 167명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열린 첫 졸업식. 불편했던 마스크도 인원 제한도 없었습니다. 저희 막내 졸업식이어서 왔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너무 뭉클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4년 만에 졸업식 제대로 하는 거라 너무 흥분도 되고 기쁘고. 4년 만에 졸업식이 열린 체육관은
졸업생과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꽉 차 떠들썩한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입학식도 가지지 못했지만 졸업식만큼은 성대한 축하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곳이 오는 30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2일부터 가동한 선별진료소 8곳을 오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지정 격리병상 10개 병상도 오는 31일까지 모두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 시설 종사자, 그리고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자 등은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호남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인 광주 각화동 도매시장이 이전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새 농산물 도매시장을 최첨단 IT 시스템이 결합한 스마트 마켓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5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전국 유통망을 갖춘 호남 최대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았지만 낡은 시설과 공간 부족 문제로 이전과 신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현재는 2032년 개장을 목표로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새롭게 이전 조성할 농산물 도매시장은 전국 최대인 35만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부지의 6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최첨단 IT 시스템이 설치된 스마트 마켓 컨셉으로 농산물과 가공품 등의 판매 외에도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쇼핑몰 형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근성과 또 최대한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강조한 쪽에 저희들이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는 용역 중간 보고서가 제출되는 내년 4월쯤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며 내년 10월에는 기본 계획과 사업비 확보 방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 5월 농축수산식품부에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를 신청한 뒤 공모에 선정되면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다만 3천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상인들의 반발, 현재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갈등이 예상돼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진도군 정현건설 백재현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월산면 월평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담양군 월산면 사암마을 주민들이 17만 원, 담양군 월산면 신계리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담양군 월산면 용금마을 주민들이 17만 원, 담양군 월산면 도동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쪽 10km 해상에서 9.77톤 연안 통발어선이 전복돼 선체 내부에 있던 선장 A씨가 숨지고 선체에 매달려 있던 선원 5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전북에서 출항 당시 실제 승선원이 5명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는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시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홧김에 딸을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실력을 키우는 희망의 정치를 선보이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민주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한 안 전 차관은 국민의 눈과 생각의 높이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정치, 현명한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와 시민의 성공을 여는 탁월한 비전의 정치,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녹여내는 국민 안심 해결사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 응용 산업, 바이오 의료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육성하는 우리 국토 대개조 국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 42개 안건을 상정했지만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담긴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이 불발됐습니다.